4년 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하려 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의 2심 결론이 내일 나옵니다. 자, 선고를 앞두고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 이 사건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자, 백 기자, 이 의혹이 나온 지도 시간이 꽤 지났거든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네,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의 일입니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장이 역시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전 후보와 공모해서 유시민, 최강욱, 당시 범여권 인사들과 기자들에 대해서 이 고발장과 자료를 미래통합당 선대위에 있던 조성은 씨에게 전달했다는 건데요. 네. 여기에는 채널A 사건, 이른바 보도 등이 허위 기획 보도라면서 이들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처벌해달라 이런 내용이 담겼습니다. 즉 검찰이 고발을 사주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당시 공개됐던 김 전 의원과 조 씨의 통화 들어보겠습니다.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그렇죠. 남부지검. 거기 네. 내야죠. 네. 네. 남부지검에 넣어서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예, 이 사건으로 손 권 사장이 기소가 됐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혐의는 어떤 거였습니까? 네, 손 검사장의 혐의는 크게 세 갈래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 누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인데요. 공직선거법 위반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과 공모해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건데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거 아니냐, 이게 공수처의 주장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고발장과 자료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취득한 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있고, 세 번째로 채널A 사건 제보자에 대한 실명 등 개인정보와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습니다. 네, 이 사건의 2심 결론이 이제 내일 나오는 건데, 자, 1심에선 유죄가 나왔었습니다. 당시 어떤 판결이 나왔습니까? 네, 앞서 1심 서울중앙지법은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해당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고 김 전 의원과 공모해 조성은 씨에게 보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사가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거나 협조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고발사주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고발장이 총선 전에는 접수되지가 않았다면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공직선거법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네. 제보자 X로 알려진 인물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유출한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손 검사장은 이에 대해서요,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이러면서 의혹과 사실관계를 부인했는데요. 짧게 영상 보시겠습니다. 네. 사실관계, 법리관계 다 수긍할 수 없어서요. 네, 항소해서 적극 다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법원의 판단은 손 검사가 직접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고발장을 김웅 전 의원에게 보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김 전 의원은 다시 수사를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진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도 김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닌 총선 후보, 그러니까 민간인 신분이었기 때문에요. 네. 공수처의 기소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검찰에 처분을 넘겼었는데 검찰이 김 전 의원이 손 검사에게 직접 고발장을 받았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는데요. 특히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이 공범 관계인 게 이 공직선거법 혐의인데 1심에서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재수사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2심의 쟁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것도 크게 세 갈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압수수색 당시 일부 증거가 손 검사장 측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압수가 됐는데 이를 증거로 인정할지가 먼저 문제되고요. 두 번째로 텔레그램으로 전송된 정보가 공무상 비밀이 과연 맞는지,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핵심인데 손 검사장과 김웅 전 의원 사이에 제3자가 있었는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 검사장은 자신의 참여 없이 압수된 증거는 이게 채택해서는 안 되고 전송된 증거가 이 정보가 대부분 모두에게 알려진 정보이기 때문에 공무상 비밀도 아니고 특히 제3자가 손 검사장과 김웅 전 의원 사이에 개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절차가 지난 3월에 시작이 됐는데 지금은 멈춰 있는 상황이잖아요. 내일 결론이 나온다면 이 절차가 다시 진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미주의수인데요. 헌재는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를 정지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가 근거였는데요. 이 조항은 탄핵 심판 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탄핵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요. 네. 그런데 이 규정을 보시면은 그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지 얼마나 정지할지 그리고 재개를 언제 할지는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요. 아마 대법원에서 사건이 확정된 후에 헌재가 자료를 받아서 판단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였습니다.